안녕하세요. 조리입니다. 요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 혼란함의 연속인 일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지금 시국이 코로나 때보다, 아니 어쩌면 IMF 때보다도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듣게 되고, 또 거기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대다수의 직업이 사람이 아닌 기계로 대체될 것이다. 이런 뉴스도 마구마구 쏟아지고, 실제로 고도화된 지능을 보면 마음이 더 불안하고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떨 땐 하필 내가 경제적 주체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길까 하면서 한탄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도 갑자기 들고 그랬어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런 혼란함은 곧 기회이지 않나 싶어요. 모두가 불안한 상태를 틈타 자기만의 길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 실제로 또 잘 자리 잡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어떻게 다들 살고 있는지 나눠보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려놓은 자료도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꼭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나라는 사람을 심도 있게 알아가 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걸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회사를 다니면서 처음 맡아본 업무를 좀 같이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 일을 디깅을 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옆에서는 잘할 수 있다. 조금만 더 파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데 저는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잘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알 수도 없고 그때 방황을 하게 됐어요. 제가 못해도 잘하고 싶어서 막 파는 분야가 있고 잘해도 파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일이 잘하지도 못하는데 파고 들어도 계속 미궁이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곳에 재능이 있고 뭘 할 때 좋을까? 이걸 엄청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본 영상이 너무 공감이 갔는데 뭐였냐면 타일러가 한국 사람들은 본인이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른다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주입식 교육으로만 성장을 해서 막상 성인이 돼서 너는 뭘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막연해서 대답을 못하겠다. 혹은 나도 모르겠어 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어서 너무 놀랬다고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걸 보고 느낀 게 과거에는 나를 잘 알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 진짜 깊이 있게 저를 알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하고 싶은 것만 많지 막상 제 강점이 뭐고 뭘 좋아하고 어떤 재능이 있는지 생각하면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노트를 열어서 해본 게 이키가이 벤 다이어그램이었어요. 제가 한참 헤맬 때 주위에서 이키가이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좀 귀찮기도 하고 해서 바로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득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해보니까 꽤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테스트를 하면서 새롭게 느꼈던 건 저는 평소 친구들이 고민이 있거나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귀찮고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뿌듯했어요. 그리고 평소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운영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걸 조합해보니 뭘 하면 될지 점점 그 선이 뚜렷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 특기와 재능을 살려 조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도 조리 영상을 만드는 게 재밌어서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게 되는데 또 조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더 감사하기도 하고 잘 운영해 가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생기가 돌게 됐어요. 나를 잘 알아가는 것은 혼란스러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기초 작업이에요. 기초가 잘 쌓여야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잘 흔들리지 않거든요.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과거의 저처럼 본인의 강점과 재능이 뭔지 뚜렷하게 잘 모르겠는 분들은 이걸 꼭 해보시길 추천해요. 제가 조리 버전의 이키가이 벤 다이어그램 파일로 올려두었으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다운받고 나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나의 강점과 재능을 하나씩 나눠주세요. 글로 쓰고 말로 읽으면 더 뚜렷한 자신감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홀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건 나를 잘 알아간 뒤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도 없어진 지 오래고 실제로 제 주변을 봐도 직장을 다녀도 불안하고 그렇다고 혼자 나와서 뭘 하자니 그건 더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더더군다나 요새는 AI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까지 다재다능하게 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편리하면서 때론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이미 마트나 가게를 가도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 일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심지어 예술 분야까지 점령을 당했잖아요. 챗GPT로 지브리 스타일의 그림을 단 몇 초 안에 쓱쓱 그려내는 걸 보면서 솔직히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든 게 이제는 나만의 특기가 없으면 직장에서도 버티기 힘들겠구나 싶었어요. 그저 시키는 일만 했던 사람이 직장을 나가며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는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나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두 번째인 그걸 바탕으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특기가 명확한 사람은 AI가 발달된 게 더 편리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자잘하게 했던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 처리해주니 시간적 여유가 더 생기게 된 셈이니까요. 그만큼 내가 잘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 주특기가 있어 회사에서도 자립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렇지 못하고 회사에 기대거나 타인에 기대어 주어진 일만 하다 보면 더욱 빠르게 도태될 거란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깊은 고민 없이 요즘 이게 잘 된대, 이게 돈을 많이 번대 하고 휩쓸리듯이 넘어가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그걸 좋아하고 특기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지, 온전히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막해도 한숨만 쉬고 미룰 바에는 하루라도 더 빨리 내가 잘하는 걸 잘 찾고 그걸 잘 연마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지금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혼란스럽더라도 자기 강점 하나는 제대로 가져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더 큰 도약을 위해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보면 할 일이 다 끝나면 좀 쉬어야 하는데 그 쉬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을 할 땐 열심히 일을 하고 쉴 땐 제대로 쉬어야 숨 고르기가 되는데 쉴 때조차도 생산적인 일을 찾아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해가 가는 게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점점 일을 구하기도 힘들어지는 요즘 사회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계속 도태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현실화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만 멀리 봐도 역효과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나라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고 내 몸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만 에너지 충전 없이 계속 일만 시키면 금방 체력이 고갈되어 번아웃도 그만큼 빨리 찾아오고 실제로 몸도 아프게 돼요. 왜 돈 벌어서 병원에 가져다 준다는 말이 빈번하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미래에 정말 도전하고 하고 싶은 일이 명확히 생겨도 지금 당장의 체력이 없으니까 계속 중요한 일을 미루게 되고 몸이 지치게 되니까 생각도 부정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럼 나 스스로가 내 미래를 단정 지어버리고 말과 생각이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내 시야도 당연히 좋지 않은 면만 계속 바라보게 돼요. 그럼 다시 또 당장은 불안하니까 무언가 생산적인 일은 쉬지 않고 하게 되는데 막상 큰 도약을 위한 시도는 다른 곳에 이미 체력이 고갈되어 버리니까 안 하고 미루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간만큼은 좀 일부러 생산적이지 않은 것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20대 때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려고 친구들이랑 필리핀을 갔었어요. 그때 만났던 강사님이 한국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좀 친해져서 강습이 끝나면 오후에는 같이 밥 먹으러 시장에도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제가 선생님은 원래부터 스쿠버 다이빙 강사만 하셨는지 여쭤봤어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가 꽤나 다이나믹하셨어요.
원래는 대기업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 당시 일도 너무 힘들고 그 안에서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진급을 위해 주말까지 반납하며 일을 해도 너무 불안했대요. 진급이 밀려서 잘리면 어떡하지? 그럼 뭘 해먹고 살아야 하지? 그런 당장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까지 다 끌어와서 심할 때는 잠도 못 자고 그런 일들이 좀 자주 반복이 되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복지 차원에서 월마다 하고 싶은 취미를 정해서 그룹을 지으면 활동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뭘 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도 바다를 좀 좋아하셨대요. 근데 타 팀에서 스쿠버 다이빙 멤버를 모집한다는 걸 보고 저거면 재밌겠다 싶어서 무작정 신청을 했대요. 그 당시 그 강사님은 수영도 잘 할 줄 몰랐는데 말이죠. 근데 막상 닥치니까 어찌저찌 그 자리에서 수영을 스파르타식으로 배워서 월마다 팀원들이랑 항상 다이빙을 하러 다니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재밌고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아예 없어질 정도로 적성에 맞아서 실제로 불면증도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취미가 생긴 이후부터 일에 성과가 생기니까 진급까지 순탄하게 잘 되셨대요. 그래서 주마다 사비를 들여서 더 돌아다니게 되셨는데 어느 날 이걸 업으로 삼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그때부터 주말마다 공부해 강사 자격증을 따고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꿈을 찾아 필리핀까지 오셨고 돈은 덜 벌지 몰라도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눈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든 생각은 생산적이지 않은 일을 해도 거기서 다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것저것 하고 싶고 해보고 싶은 일들을 일부러 찾아서 원데이 클래스도 해보고 쉬고 싶을 땐 정말 그냥 잠만 잘 정도로 푹 쉬기도 하니까 삶에 활력이 생겨서 업무를 볼 때 집중도 잘 됐어요. 실제로 취미 생활을 하면서 내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벤 다이어그램에 뭘 적어야 할지도 막막하신 분들도 이렇게 이것저것 재밌는 일을 하다 보면 또 적을 게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쉴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제대로 휴식했으면 좋겠어요. 꼭 생산적인 일만 해야 살아남는 게 아니라 생산적이지 않은 일을 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요. 저는 조리를 보고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꿈꿔온 길을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점점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라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분명 나만의 길이 있고 그 길을 잘 가다 보면 현재 겪는 혼란이 성장통이었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조리와 조리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조리와 함께 하루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